우리가 눈밑이 어두우면 컨실러로 많이 덮거든요. 컨실러로 덮으면 또 지워야 돼요. 그 지울 때 또 뻑뻑뻑뻑 비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검으니까 덮고 덮으니까 지워야 돼요. 얼굴에 있는 피부 중에 제일 얇은 피부가 이 눈꺼풀인데 눈꺼풀을 막 비볐다 그러니까 손상이 와요. 진정한 컨실러는 저는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아이고. 이 다크서클도 성형외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요. 저희 전문이죠. 색을 어떻게 네.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봤을 때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이랑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둡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크서클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다크서클은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눈 주변에 어두운 이 서클 원형이 좀 보인다고 해서 다크서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PD님 상태를 봤을 때 어두워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볼록과 오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피부인데 오목하면 어둡죠. 볼록하면 어때요? 확 바뀌는데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봤을 때 이렇게 볼록하면 빛을 많이 받아요. 오목하면 빛이 산란이 안 되니까 더 어두워 보입니다. 그죠? 지금 이게 그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애교는 볼록하니까 밝죠? 여기는 네. 오목하죠? 그러니까 더 어두워 보여요. 구조 자체가 오목해서 어두워 보이는 게 1번이다. 그러면 채워주면 밝아지겠죠? 채울 때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 내 거를 넣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내 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필러보다는 내 거를 쓰는 지방이식을 더 추천드리는데 지방이식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빨간색 근육을 경계로 여기는 얇고 두껍죠? 근데 노란 게 없고 있어요. 우리가 피부를 싹 벗겨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방이 없다 있다. 명확하게 갈려져 있죠. 그런데다가 구조가 이렇게 볼록하면 밝을 텐데 오목하니까 더 어두워 보여요. 노란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면 당연히 밝아지겠죠. 저는 실제 색깔이 다른 건 줄 알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PD님 눈 자주 비볐죠? 많이 비비죠. 그죠? 네. 여기에 주름이 좀 짜글짜글해요. 애교 라인 밑으로 딱 붉은 주름이 있고 잔주름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비벼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색소 침착이 1번 구조적으로 오목한 게 또 있고 구조적인 개선을 원하신다. 지방이식을 권하고요. 네. 지방이식을 아무리 잘해도 피부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피부 자체가 조금 더 밝아지기 원해요. 그럼 피부 색소 치료도 하는 거죠. 그러면 피곤한 거랑 다크서클은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나쁘면 혈색이 다운이 되거든요.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사이클에 대한 차이인 거고 이 구조적 차이는 컨디션에 따라서 확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로 가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물론 색소 침착을 개선시키는 약품도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피디님 같이 어두울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굵은 까만색 벽돌이 흰색 도화지에 침착이 돼 있다. 그래서 벽돌을 레이저로 깨면 부스러기는 이제 몸에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밝아져요. 주사나 레이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사 치료도 하고 레이저 치료도 하고 그러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생기고 그런 게 절대 아니긴 하네요. 우리 PD님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잠 많이 자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구조적인 문제는 변경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다크서클을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맨날 피곤하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한번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지방이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PD님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수술 받으면 네. 흉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지방이식은 저는 주로 배꼽에서 하거든요. 배꼽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 구멍 하나 뚫으면 아무도 몰라요. 여기도 째고 꼬매는 게 없어요. 구멍 뚫어서 넣으니까. 대신 지방은 10개를 넣었을 때 10개가 다 살지를 못하고요. 잘 살아야 한 7, 8개 살아요. 그래서 10개가 필요한데 7, 8개 살면 모자르잖아요. 저는 한 11개 정도 넣습니다. 그러니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부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식을 하면 주사 같은 걸로 집어넣는 건 그렇죠. 바늘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캐뉼라는 뭉툭한 바늘이 있거든요. 그 바늘로 살짝 넣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밝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이 없는 분들도 이런 걸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나요? 정말 깡마른 남성분들, 여성분으로 따지면 30kg대다. 그런 분들은 진짜 뽑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우리 피디님 같이 좀 살집 있다? 뽑기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밥통을 기울을 하면 밥통에 밥이 많아요. 그럼 잘 퍼지겠죠? 그러면 밥알이 안 뭉개져요. 아주 살포시 딱 뜨면 되니까. 지방도 똑같아요. 많잖아요? 잘 나와요. 세포에 손상이 거의 없이 잘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이 적어요. 누룽지 긋듯이 긁어야 돼요. 밥알이 좀 뭉개지겠죠? 그렇듯이 세포가 약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건더기, 진피나 근막 이런 것들이 좀 딸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방이 적은 사람들, 지방이 잘 안 나오면 생존율이 좀 적어요. 그런 분들은 어느 부위에서 뽑나요? 곡간에서 인신 난다고 아랫배하고 허벅지 이쪽이 제일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식을 하는 건데 재배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눈밑지방 재배치 케이스는 전혀 아니에요. 재배치랑 이식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눈밑지방이 안구를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누르니까 안아 경막이랑 구조가 헐거워지면 이렇게 밀려납니다. 불룩하니까 꺼져 보이죠?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많고 적으니까 많은 걸 버릴 수도 있는데 많은 걸 버리지 말고 모자른 데다가 이사시키면 되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됐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그늘이 사라졌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헐거워져 있는 게 튼튼해지지 않았잖아요. 튼튼해지는 작업이 경막 강화인데 경막 강화를 할 때 이 지방과 지방 주머니의 막을 튼튼한 골막에다가 튼튼하게 고정을 하는 거죠. 이중 고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쭈글쭈글한 부분까지 다 일일이 조여놓고 나오면 이렇게 댐같이 튼튼하게 막아드린다. 지방 재배치의 핵심은 지방을 잘 이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막을 튼튼하게 해서 최대한 재발이 더디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저는 꺼져 있어요 라고 오시는데 단순하게 이식을 할 게 아니고 지방을 여기다 이사시켜주고 막을 튼튼하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성형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거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움직이기도 할 것 같고 약간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고정이 느슨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골막에다가 우리 돼지갈비나 소갈비 뜯으면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막이 골막인데 그거 되게 질기잖아요. 그 골막에다 고정을 하면 얘가 움직일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또 경막강을 한 번 더 조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죠. 눈 비비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비비면 비빌수록 사실 손해입니다. 이 셔츠도 이렇게 막 비비잖아요? 빨리 느슨해지잖아요. 인체 조직은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비비지 마시라고 제안드립니다. 비비는 걸로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방 말고 다른 걸 넣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필러 같은 거. 그렇죠. 지방을 넣으려면 내 거를 채취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채취하자마자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채취한 지방을 정제를 하거든요. 처음에 채취하는 지방이 포도 송이에 비유를 한다면 눈밑은 엄청 피부가 얇기 때문에 포도 송이를 넣었다고 한다면 울퉁불퉁한 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포도 알갱이로 추출해서 넣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미세지방 이식은 포도 송이를 쌓는 수술 방법이다. 근데 눈밑만큼은 봉봉 주스에 있는 포도 알갱이처럼 다 분해를 해서 살짝 펴드린다 라는 개념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밝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밑이 어두우면 컨실러로 많이 덮거든요. 어두운 거를 컨실러로 덮으면 또 지워야 돼요. 그 지울 때 또 뻑뻑뻑뻑 비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검으니까 덮고 덮으니까 지워야 돼요. 진정한 컨실러는 지방 이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는 편의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내 거를 뽑아서 정제를 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편리하게 이제 필러라는 성분을 넣을 수가 있는데 필러가 히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를 쓰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젤 색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투명하지만 큰 공간에 있고 빛이 반사가 되면 푸르게 보이거든요. 그게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 얘도 들어갔을 땐 투명하지만 빛이 반사가 되면 이렇게 퍼러스름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색상이 퍼러스름해요. 그러면 이제 녹여야 되죠. 그래서 색상 자체는 지방 이식이 훨씬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방 이식이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필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편하잖아요. 왜냐? 주사기에 담겨 있으니까 내 걸 뽑고 정제할 이유가 없이 그냥 편하게 딱 주사하면은 꺼진 게 착 올라오니까 편리하게 맞기는 좋은데 틴들 현상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적으로도 필러랑 지방 이식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고기를 먹을 때도 냉삼을 먹을 거냐 아니면 최고급 소갈비를 먹을 거냐 가격이 다르잖아요. 필러도 그래요. 저가 필러도 있고 비싼 필러도 있습니다. 시술비가 확 차이 나진 않는데 재료에 대한 비용은 좀 차이가 나고요. 지방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포도 송이를 바로 넣는 거는 수월하고 쉬운데 저같이 정제해서 알갱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30분이 걸려요.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방 이식은 조금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차피 구멍만 뚫고 넣었기 때문에 오늘 수술하고 내일 일을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아 그래요? 전혀 상관없구나. 단지 이제 좀 부어 있으니까 티가 안 날 수는 없다. 하지만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가려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밴드나 뭐 이런 걸 붙이고 있고 전혀 그런 게 붙이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구멍을 뚫은 데는 듀오돔이라는 방수 테이프를 붙여드리는데 그거 다음날 띄시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한 시술이네요. 해보자 했을 때 약간 겁먹었는데 별로 겁먹을 거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알아보기도 그럼요. 너 되게 좀 밝아졌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다크서클이 고민이어서 제가 피디님의 눈밑을 제대로 한번 밝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케줄 잡고 오시면 더 열심히 잘해드릴게요.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게 이제 실제적인 거니까 네. 구독자분들한테도 더 좋은 정보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